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서기 245년 고구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동천태왕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천태왕, 시호를 동천으로 했을까요? 동쪽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시호를 받았을까요? 동력동에 내 천자를 써서 동천이라 하였습니다. 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구리의 동쪽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천태왕 19년 서기 245년 10월에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다 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기사에서는 방어를 하여 마두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리와 신라는 이때 처음으로 전쟁을 하였고 3년이 지난 후인 248년 2월에 고구리와 화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서기 392년에 실성을 고구리로 보내 볼모로 삼았다고 합니다. 실성은 다음 신라의 다음 태왕이 될 사람이니 그 당시 태자였습니다. 화친한 상태인데 갑자기 속국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248년 이후부터 392년 사이인 140여 년 동안 신라와 고구리 간에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신라의 북쪽과 고구리의 남쪽하고 땅이 붙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교류를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했을 것인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서에 나와 있는 기사가 사라졌거나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사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5년의 시대인 한반도는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이 한나라의 낙랑군이고 그의 동쪽으로는 동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리는 어떻게 하여 신라의 북쪽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고구리가 매우 강력한 나라이고 예맥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를 공격하라고 고구리의 군대를 지나가게 했을까요? 고구리는 예맥 너머에 있는 신라를 공격해서 그 땅을 뺐으면 관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예맥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입니다. 대륙에 있는 산동반도가 백제의 땅이라면 신라와 고구리가 접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45년에 고구리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대륙의 신라만을 볼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동쪽 신라, 북쪽으로 고구리가 진출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고구리 유물 중에 관구검 기공비가 있습니다. 정시 3년 고구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칠하문을 통솔하여 구리를 토벌하였다. 란 말이 써있는 유물입니다. 지린성 지안시 환도산성 서북쪽 판성령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글씨체는 예서인이 한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잡아서 정시라는 연호는 삼국지 위나라 조위의 황제 조방의 연호라고 합니다. 조위, 조방,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니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조방은 239년부터 274년까지 한나라 소왕제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정시 3년은 24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구검 기공비에 나온 내용은 244년에 남은 적이 없게 하였다. 245년에 개선하였다. 등등 장군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학계에서 지정해 놓은 환도성은 지금의 지린성 지안시 북쪽에 있는 위나암성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환도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산성으로 해서 환도산성으로 지정한 듯합니다. 관구검 기공비와 삼국사기 또는 중국정사조선전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 그를 증명하듯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리본기 246년 8월에 위가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 만명을 거느리고 현도로부터 침략해왔다. 이 기사를 보면 관구검이 현도로부터 쳐들어와서 고구리가 크게 괴멸하여 압록원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압록원이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의 압록강 주변에 있는 곳일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서의 내용을 계속 보고 압록원의 위치가 현재 압록강 주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리본기 246년 10월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안을 도륙하였으며 장군 왕기를 보내 왕을 추격하였다. 왕이 남옥저로 달아나 중령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보면 동천태왕이 도망을 하여 남옥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동옥저 편을 보시면 관구검이 고구리를 토벌할 때 고구리의 왕, 궁이 옥저로 달아났으므로 관구검은 군대를 진격시켜 그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에 옥저의 음락도 모조리 파괴되고 3천여 급이 목베이거나 포로로 사로잡히니 궁은 북옥저로 달아났다. 북옥저는 일명 치구르라고도 하는데 남옥저와는 800여리 떨어져 있다. 그들의 풍속은 남, 북이 서로 같으며 음누와 접해 있다. 음누는 배를 타고 다니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하므로
부곡저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여름철에는 언제나 깊은 산골짜기의 바위굴에서 살면서 수비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 뱃길이 통하지 않아야 산에서 내려와 촌락에서 산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고구려의 왕이 남옥저로 왔다가 부곡저로 도망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누 사람은 노략질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한다고 하니 그 뱃길이 어디일까요? 겨울에는 그 뱃길이 얼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여름에는 녹아서 그 뱃길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한반도 동해 바다는 얼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를 가야 해안가가 얼어버립니다. 부곡저에는 큰 강이 있다고 보이니 이곳이 부곡저이고 부곡저 위에는 음누가 있고 부곡저 아래는 남옥저, 부곡저 동쪽에는 동옥저가 있다고 보입니다. 북사열전 신라편을 보시면 일설에 의하면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고구리를 토벌하여 격파하니 고구려인들은 옥저로 쫓겨갔다가 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에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옥저와 신라가 붙어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옥저에 남아있다가 신라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옥저 아래 신라로 흡수가 많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북사열전 고구려편을 보시면 정시 3년 242년에 위궁이 요동 서안평을 노략질하였다. 정시 5년 244년에 유주자사 광구검이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를 나와 위궁을 공격하여 비류에서 크게 싸웠다. 위궁이 패전하여 달아나자 광구검은 추격하여 현에 이르러 수레를 달아 메고 말을 묶어 환도산으로 올라가 그 도성을 도륙하였다. 위궁은 홀로 그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멀리 도망하였다. 정시 6년 245년에 광구검이 다시 공격하니 위궁은 황급히 제가만 거느리고 옥저로 달아났다. 광구검은 장군 왕기로 하여금 그를 추격하도록 하여 옥저 천여리를 횡단하여 숙신의 남쪽에 이르러 돌의 공격을 새겨 기록하였다. 또 환도산을 깎아서 불레성이라 새겨두고 돌아왔다. 그 후에 다시 중화와 왕래하였다.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광구검 기공비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구검 기공비를 보시면 242년에 고구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사서의 내용을 보시면 242년에 위궁이 요동 서안평을 노략질하였다. 내용이 일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광구검 기공비를 보시면 245년에 개선하였다. 사서의 내용을 보시면 245년에 광구검이 다시 공격하니 두 개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서의 내용 마지막 쪽에 보시면 옥저 천여리를 횡단했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숙신의 남쪽에 이르러 돌의 공적을 새겨 기록하였다. 란 말이 있습니다. 공적을 기록한 곳은 숙신의 남쪽, 즉 음누의 남쪽, 부곡저의 북쪽, 옥저를 천여리 횡단하였다니 이곳부터 서쪽으로 천여리는 옥저의 땅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환도성을 공격하고 다시 추격하여 옥저의 땅을 천여리 횡단을 하고 도착한 곳이 음누의 남쪽, 부곡저의 북쪽인 곳, 광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집안시, 압록원이 있을 수 없는 곳이고 현재 압록강이라고 불리워지는 곳, 이곳은 국내성이 될 수 없고 국내성은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천여리 이상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옥저의 땅에서 남쪽으로 붙어있는 곳은 신라이고 추후 고구리에 밀려 아래로 밀려나 경기도 강원도 이남으로까지 밀려가 392년에 결국 고구리의 속국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집안시는 국내성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위니암성이 환도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까지 동천태왕이 도망을 하여 다시 살아났을 때 이곳의 지세를 보아 높은 산으로 막혀 있고 강으로 보호가 되니 이곳에 수많은 묘지가 되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압록원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246년 8월에 현도에서 광구검이 출발하여 비류수에서 싸워서 패배하고 압록원으로 도망을 갔고 246년 10월에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246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압록원에서 환도성으로 왕이 이동을 하였고 10월에 환도성이 함락되어 남옥저로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환도성 서쪽에 압록원이 있어야 합니다. 환도성에서 동쪽으로 달아나 옥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환도성에서 옥저의 거리는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옥저를 동쪽으로 천여리를 횡단하여 도착한 곳이 지금의 집안시입니다. 현재 집안시는 현재 압록강 중류입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천여리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더 서쪽으로 가야 압록원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서쪽으로 천여리 이상은 떨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압록원은 이곳 현재의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현재의 압록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우리는 옥저와 음누의 경계선을 알 수 있습니다. 음누 위에는 약수가 있고 그 약수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왕건고리,
왕건의 고리에서 말하는 동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동계라고 하면 한반도에서는 강원도 동해바다 해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서 이렇게 지역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왕건 고리의 동북쪽의 경계선은 공엄진의 선출령의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아서 이곳을 왕건 고리의 동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학계에서는 강원도 원산만 있는 곳에 선출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영토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려사 권호 18 지리삼 동계 연역을 보시면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성종 14년 995년에 영토를 나누어 10도로 할 때 화주 명주 등의 9년으로 삭방도라 하였다. 여기서 화주가 나옵니다. 화주는 여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듯이 여진족의 기사에는 화주 지역명이 많이 나옵니다. 여진족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정종 2년 1036년에 동계를 북계와 더불어 양계라 하였다. 라 불렀고 문종 1047년에 동북면 혹은 동면, 동로, 동북로, 동북계라고도 불렀다. 이라 불렀다. 뒤에 함주 이북지역은 동여진에 편입되었다. 여기서 동북면이 나옵니다. 동북면은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주와 화주를 합하여 말하는 지역입니다. 함주 이북 지역을 동여진에게 빼앗긴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종 1107년에 평장사 윤관이 원수가 되어 지추밀원사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구성을 두었으며 공엄진의 선출령의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여진족을 쫓아내고 구성을 두었다고 합니다. 구성이면 성이 9개가 되니 작은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엄진의 선출령의 비석을 세웠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동여진과 고리의 경계선을 표시했다고 하니 고리의 동북 경계지역은 이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문장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명종 1178년에 이르러 연해명주도라 불렀다. 연해주와 명주를 합하여 말하는 듯한 지역명입니다. 명주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곳임을 알 수 있고 연해주는 지금 러시아 연해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에서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고려인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유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러시아 연해주라는 지역 명칭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왜 고려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고리 때부터 고리인으로 살아왔었고 러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살았던 우리의 고리인입니다. 고리인들이 그곳을 연해주라 불렀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곳을 우리는 연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해주 그 명칭은 고리 때 만들어진 지역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함으로써 이곳이 진정한 연해주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여집니다. 연해주가 이곳이라면 명주는 그 아래인 지역이 명주이고 연해주와 명주를 합쳐서 동계로 불리워졌고 동북면으로 불리워졌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계의 지역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명산인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은 946년에 화산 폭발 지수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다고 보면 7단계에 해당하는 폭발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리의 땅으로서 왜 백두산 폭발의 기록이 없는 것일까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건인데 고려사에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리의 땅이 백두산까지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백두산 화산 폭발 내용을 기록 안 했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평양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80km 나옵니다. 가깝지 않는 거리이긴 하지만 엄청난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을 경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화산재 등이 지금의 평양에서 충분히 육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에서 한반도 서해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육안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육안으로 관측되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을 보고 몰랐다고 말하는 고리에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알리고 싶지 않는 이유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발해라고 말하는 대조영의 고리는 왜 멸망을 했을까요? 거란족들이 공격하여 단 며칠 만에 대조영 고리인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기록을 보고 우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대조영 고리인 발해가 멸망했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을 했고
대조영 고리인 발해는 926년에 멸망했으니 그것 또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사조선전의 사서의 내용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고려가 발해 대씨를 멸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정사서에 적힌 내용은 아니고 정사서에 누군가 각주를 달아놓은 곳에 이러한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것이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서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음누편에 각주는 해석문이 없기 때문에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 고당 서발 해 전 언 고 여 멸대 시 고당 서발의 전원 고려멸 대시 생각하건대 당서 발해에서 말을 전하길 고려가 대시를 멸하였다. 하북성은 왕건 고리의 시작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후고리가 탄생하여 후삼국 시대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조영 고리인 발해도 하북성인 이곳은 대조영의 고리의 땅이었고 하북성과 하남성의 경계를 신라와 접해 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영의 고리인 발해가 망하는 시점에서 왕건의 고리가 탄생하여 시작한다. 그것도 겹치는 지역에서 교체가 된다면 왕건 고리가 대조영의 고리인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한반도를 바라보고 이러한 내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발해의 멸망을 미스터리로 남겨두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만의 역사라면 왕건 고리는 이쯤뿐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대조영의 고리인 발해는 한참 위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왕건의 고리를 단순히 통일신라 지역만을 승계받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대조영의 고리와 신라는 대륙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왕건의 고리는 기존 신라의 지역과 대조영의 고리인 발해 지역을 상당히 흡수하여 대제국인 고리국이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